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안 나온다 그러던 윤석열 갑자기 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났죠. 아침까지는 안 나온다는 게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점심 무렵에 갑자기 나간다라고 입장을 바꾸더니 진짜로 나와버렸어. 그 배경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고 가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윤석열 이 자식 자기 지지자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쇼하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가능성이 꽤 높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윤석열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법정 투쟁을 통해서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것을 통해서 승산이 없다라고 그건 윤석열도 알아요. 윤석열의 변호인들 모를 리가 없죠. 내란이에요, 내란. 누가 역적놈을 살려보내준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뭐겠어요? 딱 하나입니다. 실패한 내란을 어떻게든 간에 다시 불씨를 되살려서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성공시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 지지자들을 끌어모아서 선동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몇 가지 측면에서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오늘 나왔다라고 하기엔 약간 좀 모자란 측면이 있어요. 왜냐? 다른 방법도 많거든. 윤석열이 지난번처럼 무슨 메시지를 직접 낼 수도 있는 거고요. 하다못해 김건희가 나와서 설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건희 같은 경우 지금 나가서 설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복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지 않고 윤석열이 직접 법정에 나왔다. 그 나가 계시라는 법정에 나왔다. 뭔가 다른 이유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와 관련해서 제가 취재한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윤석열이 지금 멘탈이 상당히 무너져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보통 멘탈이 무너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패닉 상태가 멘탈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패닉 상태는 아니지만 멘탈이 무너진 경우인 경우에는 귀찮죠? 만사가. 들어 누워 버립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거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걱정하던 윤석열 쪽 변호인들이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출석을 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급하게 결정된 영장 실질심사 출석은 결국에 윤석열의 멘탈 관리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에서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지금 멘탈 많이 붕괴됐나? 예. 아시다시피 오늘 윤석열 갑자기 간다고 통보를 했대. 서울구치소 쪽에서 되게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부랴부랴 차량을 수배를 해가지고 동원을 했는데 그래서 서울 서부지법에 심사가 열리기 직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밝혀지기로는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라는 식의 변호인단의 뜻이 전달됐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설명을 해서 명예회복을 하겠다. 그런 식의 얘기를 했대. 그런데요, 이 설명은 아무리 봐도 좀 뭔가 석연치가 않습니다. 윤석열 지도 변호사잖아. 지도 검사 출신이잖아. 지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놈이야. 나가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자기 입장을 법관한테 설명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는 거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몰랐다고 볼 수가 있나?
지가 맨날 보던 건데 모를 리가 없죠. 네, 알 겁니다. 특히 이 사회 고위층의 경우에는 직접 판사한테 가가지고 충분히 입장을 소명하는 것이 살아남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걸 모를 턱이 없잖아. 그랬는데 뒤늦게 변호인들의 의견을 수용을 해서 출석을 했다? 예, 석연치 않죠. 그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는 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윤석열이가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나온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예요. 자, 윤석열이 오늘 변호인을 통해서 발표한 내용 중에 보면은 장관이나 군인들, 그 다음에 경찰청장 등 이런 사람들이 구속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출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안타까운 사람이 책임을 부하들한테 떠넘깁니까? 그게 그렇게 안타까웠는데 김용현한테 그 포고령왕의 책임을 떠넘겨요? 김용현이가 잘못 뺏겨오는 바람에 내가 검토를 대충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 나는 원래 평화적이고 경고적인 개혁만 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개소리를 늘어놨는데 어쨌거나 그건 결국 책임을 김용현한테 떠넘기잖아. 김용현이 구속된 것이 그렇게 안타까우면 야, 내가 다 잘못한 거야 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뭐 다 떠넘겨 놓고서는 갑자기 이제 와가지고 안타깝다? 이거 완전 악어의 눈물 같은 얘기 아닙니까? 개소리죠, 개소리.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싶고 자신이 얘기를 하면은 판사들이 믿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헌법재판소도 출석을 하지. 그건 또 왜 안 가는데? 그렇죠.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따라서 누구나 손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이놈의 새끼 이거 다른 꼼수가 있다. 그 다른 꼼수가 우리는 다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지지자들 결집시키려고. 자, 오늘 윤석열이가 영장실질심사에 와가지고 약 40분 동안 떠버렸다고 해요.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약 4시간 50분, 그러니까 5시간 정도 걸렸는데 지가 한 1시간 가까이 떠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도 길게 떠드니까 판사가 잠시 휴정할게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잠시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재판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를 계속했다는 얘기인 거야, 40분 동안. 그러니까 판사가 듣다가 지쳐가지고 알았고요, 잠시 휴정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지 뭐. 상황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말해서 오늘 윤석열이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몰아 떠버린 거는 그닥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혐의를 인정을 하고 다 내 책임이다. 차라리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불구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혐의를 인정해 버렸으니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문제냐면 재범의 우려가 제일 커요. 윤석열을 지금 풀어줄 경우에는 다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노고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범의 우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재범의 우려가 있으면 그건 그냥 볼 거 없이 구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이 가가지고 차라리 지가 반성한다라고 했으면 재범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 정도쯤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오히려 풀려날 가능성이 있었어. 근데 가서 지 입장을 막 설명하면서 뭐 평화적인 계엄 어쩌고 저쩌고 했으면 예, 풀어주고 싶어도 못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윤석열은 뭐 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대. 영장실질심사가 4시간 40분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른 사례에 비할 때 매우 빨리 끝난 겁니다. 박근혜 같은 경우는 8시간 걸렸고요. 이재명 대표 경우에도 10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근데 5시간? 이거는 보통 사람도 이 정도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러니까 뭐 더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마무리를 지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떠버린 것 자체가 밖에 나가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떠버린 것이 그닥 도움이 안 됐다는 걸 여기서도 반증할 수가 있는 거죠. 저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적으로 윤석열이 오늘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일단 영장 발부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다. 특히 부정선거론이나 평화적인 개헌 어쩌고 하는 얘기는 말할수록 불리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공통적으로 합니다. 아니 그러면 뭐 하려고 나왔는데 나와서 떠들어 봤자 불리하단 말이야. 안 나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 아마 윤석열 변호인 측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만약에 윤갑근이가 평화로운 계엄 어쩌고는 얘기하는 거하고 윤석열이가 직접 평화로운 계엄이라고 어쩌고 하는 얘기하고 이게 무게가 틀려요.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변호인이니까 의뢰인을 옹호하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는구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나가가지고 말이야 평화로운 계엄이 어쩌고저쩌고 해봐. 그거는 저희 또라이 같은 놈이라고 바로 찍혀버립니다. 구속의 필요성이 더 강력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무슨 큰 범죄를 지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극우 유튜버랑 싸움이 났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치고받고 싸웠다 쳐. 그래가지고 구속되게 생겼다 쳐. 제가 직접 가가지고 극우 유튜브 그 새끼가 제 멱살을 잡고 욕하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폐기됐어요 라고 말하는 거하고 변호사가 정말 안 패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패고 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한 대 팽개된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도 덜 얄밉지.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다? 윤석열은 지 입으로 얘기하는 순간 완전히 찍히는 거야.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나가지 말아 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왜 나왔겠냐고. 왜 나왔는데? 왜? 그런데 왜 나왔는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지자들 보고 모이라는 메시지를 내려고 낸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이 자기 지지자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 태도 이번만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이 처음 아니잖아요. 그죠? 벌써 여러 차례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메시지 내왔잖아요. 그리고 지지자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굳이 이런 식으로 내야 되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이 직접 나가서 뭐라고 떠드는 거는 오히려 마이너스라고요. 그런데 왜 나왔을까?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좀 알아봤는데 윤석열의 멘탈 관리가 필요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윤석열의 멘탈 관리. 윤석열 같은 사람은 평생을 남들의 이 추앙이나 떠받침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아왔죠.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나요? 옛날에 제가 중앙지검에 취재를 한참 하고 다닐 때인데 우연히 제가 어느 검사님 방에서 이런저런 사담을 나눌 때였습니다. 창밖으로 눈을 탁 돌렸는데 윤석열이 그 특유의 이 팔 휘젓는 이런 자세로 밖을 막 나가는 거야.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때가 한 2시 다 돼가나 막 그랬을 겁니다.
근데 뒤에 여러 명이 우르르 따라가는 거야. 한 10명 가까이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 양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저랑 대화 나누던 그 검사님이 그래요. 저 오빠 밥 먹으러 가. 아니 이 시간에요? 그랬더니 원래 저 오빠 밥 먹는 시간 따로 안 정해져 있어. 나 진짜 좀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물어봤습니다. 밥 먹는데 저렇게 사람을 많이 데려갑니까? 그랬더니 에휴 저 오빠 원래 저래. 오늘은 적게 가는 거야. 네, 항상 윤석열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자기 세력을 끌고 다니면서 가오잡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현재 감옥에 가 있어. 당장 멘탈이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가장 가오 빠지는 데잖아. 근데 본인이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다든지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있는 것 같으면 감옥이 아니라 동굴 속에 처박혀도 버티죠. 근데 얘는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 사람을 감옥에 가둬두게 되면 빠른 속도로 멘탈이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생각보다 멘탈 약한 사람이라고요.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에 윤석열의 멘탈은 유리 멘탈로 우수수 무너질 거다. 그리고 이미 그런 징후들이 나타났다. 라는 겁니다. 많이 잔대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구치소에서 이틀 밤을 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받으려고도 안 하잖아요. 계속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할 것 같아? 저는 깝깝해서라도 구치소가 깝깝해서라도 조사라도 받을까?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가서 가서 묵비권위를 행사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갈 것 같아요. 깝깝해서. 근데 안 나가. 그러면서 잔대. 그렇게 많이 주무신대요. 이 양반이.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붕괴되는 멘탈의 징후라고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잠을 많이 자는 건 귀찮기 때문이죠. 자, 사람이 멘탈이 붕괴되면은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중 하나가 패닉 현상.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우왕좌왕하는 현상. 이게 패닉 현상이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아씨, 마음대로 해. 아씨, 뭐 알아서 다 해. 나 몰라. 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보통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극단적이고 다급한 상황이면 패닉에 빠지지만 극단적인 그런 다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패닉보다는 마음대로 해. 만사 귀찮아하는 이런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그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목도하는 변호사들, 여러분이 윤석열의 변호사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데리고 나가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야, 데리고 나가자. 라고 안 하겠습니까? 나가면은 구치소 정문이고 법원 정문이고 지지자들 와가지고 저 난리를 치고 있으니 그거 보면 괜히 가오가 살고 뿌듯하지 않겠어? 예, 그러면 무너지는 멘탈을 관리하는데 훨씬 유리한 거죠. 오가면서 만나게 될 이 극단적인 지지자들. 그래서 오늘 나간 거다 이겁니다. 지지자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준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 그런데 지지자들한테 메시지를 줘가지고 지지자들 끌어모으고 결집시킨다. 이것보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윤석열 지가 멘탈 관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이죠. 지금 그 정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을 거예요. 윤석열은 갇히는 그 순간부터 멘탈이 무너질 거라고. 그리고 스스로 붕괴될 것이다. 나중에는 매우 비굴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그 사람은 원래부터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약한 사람한테 강한데
감옥에 갇히는 거는 가장의 최악의 약자가 되는 거라고. 뭐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될 거고 멘탈이 무너질 거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은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비굴해질 거다. 스스로 붕괴돼 버릴 거다. 뭐 윤석열 같은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할 사람은 뭐 안 돼요.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또. 자, 하지만 바로 그런 단계에 가게 되면 변호인들이고 뭐고 다 아무 역할을 못 하는 거지 사실. 포기 단계에 스스로를 포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야 그러지 말고 얘 데리고 나가자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말입니다. 뭐 이게 윤석열의 멘탈 관리에는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이것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지는 못할 거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윤 핵심이라고 했던 윤핵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했던 김경진 의원조차도 지금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그리고 지금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부하한테 떠미는 거라든지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나 수사기관의 출석을 거부한 것이라든지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관저에서 농성을 부리고 경호원들 동원하고 한 거 이런 거라든지 모든 것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거 이미 김병진 전 의원도 얘기를 한 거죠. 게다가 좀 보수 진영 쪽 사람들도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면 계엄령 선포를 누가 반란이 아니라고 하겠으며 국회에 군대가 쳐들어가는 것을 모든 사람이 봤는데 그걸 어떻게 처벌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겠냐.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 차은경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요. 차은경은 전 세계로부터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비웃음을 살 거예요. 역사상 가장 불공정한 그리고 해괴한 판결을 내린 사람으로 널리 이름이 알려질 겁니다. BTS보다 더 널리 알려질지도 몰라. 게다가 윤석열이 지금 주장하는 게 뭡니까? 평화적인 계엄. 근데 평화적인 계엄에 대해서 김경진 의원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평화적인 계엄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아무리 평화적이라고 해도 설령 그런 게 있다고 해도 그거 위헌이다. 라고 김경진 의원조차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미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다른 뭐 국방부 장관이나 다른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 다 구속됐잖아. 근데 어떻게 윤석열만 어떻게 살려준단 말입니까? 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글쎄요. 네.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또 뭐 이상한 분들이 누가 기각이래요? 그런 얘기는 아직 나온 거 없는데요. 아직 뭐 나온 게 없는데 무슨 그런 당황스러운 말씀.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가요? 아이고, 어디서 또 그런 이상한 얘기를 들으셨대? 자, 지금 뭐 제가 계속 혹시나 싶어가지고, 뭐 보니까 윤석열 그 지지자들이 체포됐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도 구속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아닙니다. 예.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예. 아이고, 네. 뭐, 아직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깜짝 놀랐어. 누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아이고, 예. 그런 얘기. 예. 극우 유튜버들 난리가 났다고요? 뭐 극우 유튜버들이 난리가 나요? 예, 뭐 난리 나라고 그러세요. 제가 알기로는 내일 아침 돼야 나올 거예요. 예. 내일 아침은 돼야지 나오니까, 지금 나온 얘기는 일단, 뭐, 뭐, 어, 특별히 들으실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직 아무런 그게 없는데요. 촉보 안 올라왔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이고, 예, 그구들이 환호했다고요? 아이고, 내일 아침 나올 겁니다. 오늘 밤에는 나오기 어려워요. 예.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그러면 댓글 한번 볼게요.